안녕하세요. 방배동 선수입니다. 먼저 영상이 너무 늦어져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. 제가 한 2달 전에 그 인사 영상을 올리고 그 이후에 많은 분들이 왜 영상을 안 올리냐고 저한테 이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. 3분에서 4분 정도. 근데 그동안 사실 제가 원래 하던 대로 그 블로그에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매매일지는 계속 올리고 있었거든요. 왜냐면 뭐 키보드로 제가 타자는 칠 줄 아니까. 근데 이 유튜브 영상을 찍고 편집하고 올리는 거는 저한테는 뭐 완전 다른 세계였고 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회사 다니면서 뭐 매매 준비하고 저녁엔 또 맛있는 거에 반주하고 여행도 다니고 뭐 이러다 보니까 너무 바빴고, 그런데 내일이면 또 새로 키움 대회가 열리는데 이거 빨리 영상을 올려야겠다, 좀 약간 위기감을 느껴서 주말에 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. 사실 유튜브로 이제 유튜브 영상 올리는 법 이런 것도 많이 봤는데 뭐 저 같은 노땅들한테는 뭐 봐도 모르겠고, 결국 제가 이제 참고를 해서 많이 공부한 게 뭐 엄마 내가 알려줄게 이런 영상이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부모님들 상대로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어떻게 찍고 편집하는지 그 알려주는 컨텐츠가 있던데, 예, 그거 보고 이제 겨우겨우 이제 찍게 됐습니다. 제 수준이 딱 이 정도예요.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뭐 아시겠지만, 뭐 남자랑 여자가 이제 뭐 데이트하고 연애할 때 처음이 어렵지, 이제 한번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, 아니 뭐 죄송합니다. 그러니까 어쨌든 저도 이 첫 영상을 올리는 게 어렵지, 이제 한번 하고 나면 다음부터는 좀 자주자주 영상을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. 오늘은 첫 영상인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저를 알고 찾아와 주신 게 이번 그 키움 대회 때문에 많이 알고 찾아와 주신 거기 때문에 어떻게 제가 그 쟁쟁한 전업 투자가들 제치고 키움 1억 리그에서 우승을 했는지, 얼마나 운이 많이 따랐는지 그렇게 리뷰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그 대회가 끝나면 한 일주일 정도 그 참가한 사람들의 그 리포트가 이제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하나 다운을 받아놨는데, 요때는 이제 수익률이 2위였죠. 그리고 이제 2달 동안 심의를 거쳐서 제가 최종적으로는 우승을 했고요. 근데 저도 작년에 그 삼천리그에서 1위를 하고 그 심의에서 떨어져 본 적이 있어서 잘 아는데, 이 심의에 탈락한 분들이 뭐 부정적인 뭐 행위를 해서 한 가능성은 거의 없고, 굉장히 이제 뭐 까다롭습니다. 뭐 주문을 넣었다가 취소해도 이걸 허수 매매 의도가 없어도 뭐 그렇게 간주를 하고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뭐 그렇고, 그리고 제가 1위를 했다고 해서 뭐 제가 뭐 9위, 10위 하신 분보다 제가 매매를 잘하고 뭐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. 뭐 제가 생각할 때는 1위부터 10위까지는 거의 매매 실력은 같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다만 그 대회 기간 동안에 그 얼마나 자기한테 잘 맞는 시장이었나, 그리고 운이 얼마나 따랐나,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, 제가 이번 대회 기간 동안에는 제 인생의 모든 운들이 전부 다 그 대회 기간 동안에 집중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보시면 이제 제가 오늘 그 말씀드릴 게, 여기 수익금 베스트 5가 있죠. 보시면 이 보성 파워텍이 1등이고요. 그 다음에 로보로브랑 로보스타, 이게 2위, 4위. 그 다음에 한솔 로지스틱스, 이게 3위. 이렇게 수익금 베스트 5가 나오는데, 원전주, 그 다음에 로보로브랑 로보스타는 로봇주, 그 다음에 한솔 로지스틱스는 이제 개별주인데, 이 세 종목을 제가 왜 매매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그 보성 파워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원전주인데, 제가 이 종목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이 에너토크 때문이에요. 에너토크.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, 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이제 미국 시장이 1월달에 이제 기스가 나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이제 1월달에 완전히 박살이 났거든요. 1월 말에. 근데 이제 1월 26일이네요. 이 에너토크라는 종목이 뜬금없이 여기 상한가를 쳤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때 제가
이때는 특별히 나온 재료도 없었는데 에너토크가 상한가를 쳐서 이게 원전주죠. 그래서 이제 그 원전 섹터가 뭔가가 있나 싶어서 그때부터 관찰을 하기 시작했고, 시장은 계속 안 좋았는데 조정을 받다가 2월 16일 이날 에너토크가 또 상한가를 쳤습니다. 그래서 이때 본격적으로 저는 생각을 했죠. 원전주에 아주 큰 배팅이 들어왔구나 생각을 했고, 결국은 이제 이렇게 원전주에 배팅이 들어온 이유는 이 당시가 한참 이제 대선 전이었으니까 이 대선 관련해서 이 탈원전 정책의 폐기에 대해서 상당히 그 이슈가 많이 됐었잖아요. 그래서 그걸 노리고 시장에서 큰 배팅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저는 계속 이제 뭐 트레이딩 약간씩 하면서 언제 많이 실어야 되나 타이밍을 보고 있었는데, 그러던 중에 보성파워텍이 이날 3월 8일, 아닙니다. 2월 28일, 이날 이제 상한가를 쳤습니다. 그러니까 대장주가 바뀐 거죠. 이 1월달과 방금 말씀드린 그 2월 중순에는 이 에너토크가 상한가를 쳤는데, 이 2월 28일 날 보성파워텍이 대장주로 치고 나왔고요. 이게 갭상승해가지고 바로 상한가로 붙이는 모습인데, 이때는 기억이 나요. 이때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그 탈원전 정책을 계속 썼다가 뜬금없이 그 원전이 앞으로 우리나라 10년 먹거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들 상한가를 쳤거든요. 근데 그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완전 이제 임기 완전 말년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하면은 사실은 씨알도 안 먹히는데 이 원전주가 이 상한가를 쳤잖아요. 이 얘기는 결국 시장에서 이 원전 섹터에 대한 큰 관심이 있는 거라고 저는 이제 확신을 했고, 그래서 이 원전주를 언제 담아야 될까 고민을 했는데, 당시에 이제 그 윤석열 후보는 당연히 그 탈원전 정책의 이제 전면 폐기, 그죠?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면 이 원전주에는 더 큰 엄청난 호재고, 이제 문제는 이제 이재명 후보인데,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그 문재인 대통령처럼 그 탈원전 정책을 계속 폐기해야 된다고 주장했으면 사실 매수하기가 부담스러웠을 거예요. 그런데 이 이재명 후보도 이제 뭐 결은 조금 이제 약하지만, 이 기사 한번 보시면 이재명 후보도 이제 탈원전이 아닌 이제 감원전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원전 정책을 완전히 그 폐기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원전을 가동을 하면서 뭐 신규로 새로 짓지는 않겠다. 그 다음에 국민들의 판단도 보겠다.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탈원전 정책에 비해서는 엄청 그 톤이 낮은 거죠. 그리고 이때 그 전 세계적인 분위기가 원전이 이제 새로운 그 에너지원으로 원전을 계속 추진해야 된다 이제 이런 분위기였거든요.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일단 원전주에 배팅이 세게 들어온 거는 느꼈으니까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뭐 이건 뭐 대박이고,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그 개파락을 한 후에 결국은 올라올 거다. 그래서 아주 작살나지는 않고 별일 없이 빠져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 대선 전날인 3월 8일 이날 원전주에 배팅을 많이 했고요. 이 키움증권 계좌로 이 보성파워텍을 배팅을 했고, 제가 이제 이 당시에는 그 시장이 그 개별주 매매하기 좋아서 한 대여섯 개 계좌를 같이 쓰고 있었는데, 그 나머지 계좌에 다른 원전주들, 여러 가지 원전주들을 거의 한 15억에서 20억어치를 3월 8일 대선 전날 담았습니다. 그리고 3월 8일 날 한번 보시면 제가 이거를 언제 샀냐면 3월 8일 날 이게 5분봉인데요. 이제 아침에 요럴 구간에서 제가 상당히 계속 많이 샀고요. 예. 그랬던 것 같습니다. 요 구간. 사실은 이 키움 대회만 아니었으면 이 보성파워텍이 대장이니까 다른 증권사 계좌로도 뭐 이걸 다 샀을 거예요. 왜냐면 얘가 대장이니까. 근데 이제 또 대회 참가하고 있어서
다른 증권사 계좌로 동일 종목을 매매하면 또 심의에 걸리기 때문에 이 키움 계좌만 레버리지를 풀로 써서 보성파워텍을 이 구간에 샀고, 아마 이 기간에 계속 제가 하루 종일 샀던 것 같아요. 오전에는 제 기억에. 그리고 이제 타 증권사 계좌로는 뭐 다른 종목들 뭐 일진파워, 서정기전, 뭐 에너토크, 한전기술, 한전산업 뭐 쭉 하여튼 다 담았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오후에 이제 제 생각대로 원전주에 강하게 배팅이 들어와서 그대로 오버나잇을 했고, 그러니까 이 당시 한 10% 먹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오버나잇을 한 거죠.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기만 간절히 기도했는데,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제 생각에는 뭐 한 5%에서 10% 정도 개파락을 했다가 결국 그날 양봉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이런 거죠. 뭐 어떻게 됐을지 모르지만 제 생각은 그랬어요. 그래서 자신 있게 배팅을 했는데, 이 대성에너지를 한번 보시면 저는 이거랑 이제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. 요 날이 이제 2월 24일인데, 이날이 언제인지 기억나시나요? 이날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날입니다. 전쟁 시작된 날. 그래서 이제 대성에너지, 뭐 GS 뭐 다 이제 상한가를 치고 뭐 이랬었는데, 그날 밤에 미국 시장이 폭등을 했어요. 이제 아마 전쟁이 설마 일어나겠나 하면서 우려감에 하락하다가 막상 전쟁이 일어나니까 어떤 재료 소멸 이런 관점에서 그날 미국 시장이 폭등을 해서 대성에너지가 14% 개파락을 했습니다. 이런 에너지주들은 아무래도 지수랑 반대로 가는 성격이 있으니까 14% 개파락을 했는데, 그리고 장중에 19%까지 올랐어요.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, 심리적으로는 미국 시장이 많이 폭등했으니까 개파락을 했지만, 에너지주를 올린 이유는 결국 전쟁이잖아요. 근데 이제 전쟁은 시작이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해서 이게 쭉 땡긴 거죠. 그래서 원전주도 제가 배팅을 하면서 뭐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물론 이제 대박이지만,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전 세계적인 추세가 다시 원전을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생각하는 추세였기 때문에 저는 그날 별일 없이 잘 빠져나왔을 거라고, 물론 수익은 못 냈겠지만 뭐 그렇게 생각을 해서 큰 배팅을 하게 됐고,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다음날 보성파워텍도 제 기억에 뭐 한 14% 갭상승을 한 것 같은데, 그래서 이 갭상승했을 때 보성파워텍을 비롯해서 모든 원전주들을 거의 한 20억 가까이 되는데 다 때려서 수익 실현을 할 수 있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로봇주인데요. 제가 로보랑 로보스타, 그 다음에 뭐 T로보틱스 이런 것들을 샀던 것 같아요. 키움 계좌로. 로보를 한번 볼까요? 이걸 산 이유는, 로봇주를 산 이유는 그거예요. 뭐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, 작년 연말부터 삼성이 새 먹거리로 로봇 사업을 이제 추진한다. 그 다음에 이제 뭐, 그룹 내에 로봇 전담팀을 만든다. 뭐 이런 뉴스들이 많아서 로봇주들이 이제 큰 시세를 냈죠. 12월 달부터 1월 달 사이에. 그리고 이게 로보인데, 큰 시세를 내고 이렇게 쉬고 있었죠. 쉬고 있었는데, 그래서 로봇주는 제가 계속 매매는 했어요. 뭐 매매는 이제 짧게 했는데, 이제 제가 관심을 가지는 거는 그거죠. 어느 구간에서 좀 크게 물량을 실을 수 있는 구간이 있을까? 이거를 계속 이제 찾으면서 고민을 계속 했죠. 좀 전에 원전주처럼. 그런데 이제 장이 역시 지수는 별로 안 좋았는데, 2월 25일 날, 이 로보가 신고가를 뚫었어요. 그러니까 아까도 에너토크도 그렇고 보성파워텍도 그랬지만, 이 섹터가 정말 살아있으려면 그 섹터의 어떤 종목 중에 하나가 신고가를 내면은 이거는 이제 그 섹터가 살아있다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. 로보가 이렇게 신고가를 내서 이거 정말 예사롭지 않구나 라면서 계속 고민을 하다가 보니 삼성전자가 주총이 있더라고요. 주총이. 이게 이제 3월 16일 날 삼성전자 주총이 있었고,
그리고 그 다음 날인가 그 다음 날인가 그 유일로보틱스라는 그 로봇 관련주가 상장이 새로 이제 상장하는 날이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요 주에 로봇주를 미리 사두면 이 주총 때 분명히 로봇 관련해서 뭔가 얘기를 할 것이다. 그리고 역시 예상대로 주총에서 메타버스와 로봇을 실동력으로 삼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죠. 그래서 3월 16일이 3월 17일 이날이구나. 그 요 구간, 이 3월 10일, 11일, 그 다음에 3월 14일 월요일, 요런 구간에, 로보를 많이 사면서, 이 한 종목에 10억 이상 살 수는 없으니까, 로보스타라든지 각종 그 로봇 관련주들을, 그것도 역시 한 4, 5군데 증권 계좌로, 이때도 거의 한 20억 가까이 질렀던 것 같아요. 그리고, 방금 전 기사로 3월 16일 날, 장 끝나고, 그 T 로보틱스, 유진 로봇인가? 그게 이제 시간에 상한가를 쳤고, 다음날 아침에 이제 바로 상한가를 들어갔어요, 유진 로봇이. 그러면서 각종 로봇 관련주들이 미친 듯이 아침에 오를 때, 이때는 정말 고점에서 모든 종목들을 전부 다 잘 팔고 나온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큰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솔 로지스틱스를 한번 보겠습니다.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 개별 종목을 매매할 때 가장 좋아하는 패턴, 전형적인 패턴인데, 요때가 이제 3월 30일 날 수요일이었는데, 이날 상한가는 아니고 상한가를 찍고 20%에 마감을 했는데, 요날 이제 왜 그랬냐면, 기사가, 요날 이제 그 상하이 봉쇄 기사가 나면서, 물류대란 어쩌고 이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장대 양봉을 세운 날인데,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, 이 상하이 봉쇄는 이제 하루 이틀 끝날 일은 아니고, 일단 그 뉴스에 한솔로지틱스가 이렇게 대량거래를 실으면서 장대 양봉을 냈다는 거는, 이제 상하이 봉쇄 그 관련주를 시장에서 이제 인식을 했다는 얘기고, 그래서 이제 이 재료는 단발 이슈가 아니라 연속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조정을 받을 때 조금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이 다음 날 요런 자리라든지 그리고 그 다음 날 좀 많이 샀어요. 이렇게 쭉쭉 빠질 때.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계속 이렇게 며칠 동안 모아갔던 거죠. 그래서 요날 아침에 5% 갭상승하면서 이 고점을 돌파하고 요럴 때 다 이제 이익 실현을 해서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오늘은 이 정도로 해야 될 것 같은데, 제가 앞으로 이제 오늘 이제 처음 영상을 올렸으니까 앞으로는 좀 영상을 제가 지금 블로그에 일주일에 한 번씩 트레이딩 리뷰를 하듯이 제가 이제 제 주식을 매매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좀 이제 편하게 영상을 올리려고 하고 있고요. 당연히 제가 누구를 가르치고 이런 생각은 정말 없고요. 제 매매가 당연히 정답도 아니죠. 여러 가지 시장에서 트레이딩 하는 매매 기법들이 있고, 각 기법에 맞춰서 이제 많은 수익을 내시는 훌륭하신 분들이 유튜브에 너무 많은데, 저는 이제 또 저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그냥 수익을 내고 있는 그냥 사람일 뿐이고, 이번 대회에 제가 우승을 했다고 제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다 이런 거 당연히 전혀 아니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그냥 관심이 있으시면 제가 영상 올리면 보시고, 이 아저씨는 이런 관점에서 이 종목을 사서 홀딩을 하고 이익 실현을 하는구나, 아니면 손절을 치는구나, 이런 거를 그냥 같이 공유하는 정도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사실은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된 게 이 블로그에 글로 쓰기에는 너무 한계가 많은데, 이 영상으로 하면은 제가 말로 제가 하고 싶은 생각들을 표현하기가 편해서 시작을 했거든요. 그래서 각종 제 트레이딩 리뷰한 거 말고도 그냥 각종 주식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
지금은 뭐 아무 그 편집 기법도 없고 제가 겨우겨우 영상 올리지만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좀 재밌게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영상을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 제 첫 영상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. 요즘 시장이 너무너무 어려운데 반드시 살아남으셔야 돼요. 이 시장에서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으면 또 기회가 오는데 그냥 죽어버리면 끝이거든요. 그래서 반드시 꼭 살아남으시고 다음 영상 올릴 때까지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. 그럼 안녕히 계세요.